26년도에 이제 2천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정말 대단한 건 마진율이 70%대를 갑니다. 이제 이익이 1조를 넘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뭐 관세 얘기부터 해서 경기 관련된 이슈들까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요. 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불경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경기 모멘텀으로 한 시장 급락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급락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저는 한 차례의 급락이 오히려가 좀 트리거가 되고 명분이 돼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한 시장 급락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현금 50% 정도는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상마다 제가 이 현금 50%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증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실 급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서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현금을 모두 소진시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현금만 잘 확보하신 상태에서 오늘 영상 그리고 말씀드리는 산업과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급 제가 매주 체크를 해드리면서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일단 개인이랑 기관을 제외하고 지수와 외국인 수급만 본다라고 했을 때요. 최근에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인데 실제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지수도 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지수는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증시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좀 반등 흐름이 1월 달에 그리고 2월 정도까지 나와준 게 저는 아직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월에 개장을 하면서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때도 이제 외국인이 크게 빠져나갔고 지금 지수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외인들도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외인들이 추세가 우하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 하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혁신 업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질금리도 나서서 좀 낮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국채금리죠. 그래서 국채금리 인하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런 쪽을 좀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금리를 낮췄을 때 이제 투자가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뭐 혁신 업종이나 그다음 인프라나 이런 쪽에 이제 투심이 살아날 걸로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혁신 업종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도 있고 뭐 우주항공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AI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로봇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AI 산업을 필두로 봤을 때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AI 하드웨어에 있어서 딥시크 이슈가 터지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왔죠.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거기에 맞춰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AI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이 삼각동맹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하드웨어 판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하드웨어 고성능 하드웨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 필요 없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수요가 떨어지면서 주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런 이슈인데 오히려 AI가 장기적으로 그런 경쟁이 치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구조적으로 당분간은 좀 하드웨어 쪽이 외면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땐 오히려 이번 조정을 잘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월 들어서면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 이제 5일 동안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실 만한 게 역시 AI 쪽의 수급은 강력하구나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유한양행입니다. 역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국채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하는 멈추지 않는다. 긴 시간 동안 천천히 기준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빨리 인하를 하느냐 그 차이일 뿐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경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가능해집니다. 기준금리 인하 중단은. 그래서 불경기 해결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3대장 종목 중에 하나였던 이제 유한양행, 나머지 두 개는 리가캠과 알테오젠이 있죠.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입니다. 실제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현대로템을 소개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실제로 멕시코, 캐나다 여기가 이제 그 군사 파견해가지고 국경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 관련해서 움직임도 있는데 일단 남북 경협 모멘텀으로 철도 모멘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프라 쪽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방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조 돌파할 것이다.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 만큼 수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망의 신고가 쓰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24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확 치고 올라가서 어떻게 할 그게 없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슈팅이 나와버리죠.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수익 내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카페24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당분간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삼양식품인데 솔직히 삼양식품은 이제 투자하기가 너무 좀 부담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더 매수하려면 그 매수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없진 않지만 좀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주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삼성의 로봇 투자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패권도 뺏긴 상황에서 삼성이 지금 로봇에 저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 급등한 만큼 조정 줄 때도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담되 조정이 좀 강력하게 나와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아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7조 1000억대, 7조 2천억 좀 안 되고 그 정도인데 7조 2천억 언저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LG 엔솔이나 뭐 다른 에코프로나 여타 다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대장주들을 생각하면 수십조를 올라갔다라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30조 정도는 너끈하게 갈 수 있고, 정말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70조, 80조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뒤에 삼성이 생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주 성격으로서 그 정도 캐파까지는 로봇 산업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오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증시가 급락한다든지 시장이 흔들린다든지 하면서 주가도 많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고점 부담도 있잖아요. 근데 길게 봤을 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3배 내지 5배, 정말 길게 보면 10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2~3배 정도 올라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절대적인 가격으로 따지자면 100만 원을 우리가 보통 황제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황제주 반열에 올라서기도 하고, 과거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100만 원 넘어가면서 뭐 황제주 얘기 나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100만 원 돌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너끈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유추해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하드웨어의 대표 종목이라고 본다면 네이버는 소프트웨어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딥시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AI 소프트 산업 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치열해지는 만큼 소프트업이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모멘텀이라든지 산업을 좀 중요하게 보신다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 종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출 캐파나 영업이익 순이익 올라가는 걸 좀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좀 윗꼬리 달고 이러기야 하겠고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긴 흐름으로 봤을 때 24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드웨어에서 돈이 넘어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AI를 보실 거면 당장에는 아마 소프트웨어가 좀 더 강세를 띌 것이다. 그 과정 안에서 대표격으로 볼 만한 건 플랫폼의 네이버, 그 다음에 게임의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역시 또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외국인 순매수 2등이었는데 지금 네이버 다음은 이제 SK바이오팜이 또 외국인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이 컸고요. 24년도 이제 계속 적자 보던 SK바이오팜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전망된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랑 내년으로 가면서 이익 캐파가 거의 뭐 한 2배씩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마진율도 정말 크게 올라가고 있고 20%대 30%대로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PER이 36배라는 건 27년도 매출이 이제 1조를 넘어서고 영업이익도 이제 5천억, 순이익도 거의 4천억을 넘본다라고 가정해 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미국 FDA 승인 떨어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를 이제 뚫어냈다라는 점이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역시도 장기적으로 계속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니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SK바이오팜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각별히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 수혜의 대표격 종목이고, 제가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떨어지면 좀 본격적으로 담아보는 거를 고려해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소액이라도 담아 놓으시라. 소액이라도. 왜냐면 이것도 충분히 100만원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이제 20조예요. 이렇게 올랐어도.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력이랑 그 다음에 수주 따는 거, 지금 이익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매출 캐파랑.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24년도에 26년도에 이제 2천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정말 대단한 건 알테오젠은 마진율이 70%대를 갑니다. 괴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이 1조를 넘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한 5년 정도 안에 피하 주사 제형 확장력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시가총액이 뭐 5, 60조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해도 저는 충분히 비빌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틈타서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갱신도 노려볼 만하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 삼천당 제약은 물론 매력적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로는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이나 SK바이오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나 지표 종목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LIG넥스원입니다. 아까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대로템도 급등하고 LIG넥스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보다 기관 수급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산주들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방산주는 저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전력인프라로 보고 있는 효성중공업, 이 상방에 이제 좀 놓여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과 함께 좀 움직임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제가 또 강조드리기도 했는데, 전력인프라 쪽이 저는 충분히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한번 또 시세를 줄 거라고 보고 있고, AI 모멘텀으로 또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도 좋겠지만 산일전기를 저는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새롭게 한번 좀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전력인프라를 보신다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카카오페이 이 종목도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심지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넘어온다라는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카카오페이도 같이 좀 오픈 AI 관련해서 협업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샘 올트먼이 오픈 AI 수장이죠. 한국을 방한해 가지고 SK라든지 삼성,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이제 대화를 나눴죠.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픈 AI와 카카오가 손잡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제가 네이버를 이제 먼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좀 후순위라고 봐요. 근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또 바닥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 네이버를 더 좋게 볼 뿐이지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역시도 소프트웨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좀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하나 좀 나왔어요.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도 이제 좀 끝났으니까 많이 이제 괜찮아지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수원에서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단발성 이슈고 기업에 안 좋은 이슈도 맞는데, 뭐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 포기했다고 해가지고 원전이 악화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원전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확충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LNG랑 원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 혈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는 좀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원전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는 강조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은 조선처럼 10년을 보시면서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주가 조정 나오면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담아나가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역시 또 등장했죠.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대장주로 좀 강조드렸던 게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입니다. 물론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가켄바이오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리가켄바이오는 뒷배로 오리온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혁신 업종들은 뒤에 그 기업이 성과를 내고 포텐셜을 터뜨리기 전까지 돈을 대줘야 할 만한 쩐주들이 붙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삼성이 붙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거고, LG가 붙은 로보티즈나 뭐 이런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리가켄바이오 뒤에 오리온이 붙었잖아요. 심지어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 수주 성공률도 상당히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관세 때문에 뭐 말이 엄청 많고 시끄럽기도 한데, 솔직히 저는 이제 자동차 쪽은 충분히 이번 뭐 관세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HL만도 역시도 주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단자도 신고가 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많이 없죠. 현대차, 뭐 기아,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한국단자, HL만도 이 정도를 먼저 보시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는 최근에 좀 조정 나왔지만 한 차례 또 고가 갱신해줬고, 현대차 기아는 아직 좀 이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지금부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긴 호흡으로 보실 거면. 그 다음에 HL만도나 한국단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길게 보실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로봇보다 조금 후순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안 드렸는데, 근데 자율주행을 보신다라고 하면 딱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오토에버랑 SOS랩. 오늘 또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전진건설로봇 같은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들인 만큼 진심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안 간 종목들도 좋은 결과를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은 역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익절 잘 마무리하시면서 최대한 수익 챙겨 나가시는 전략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금액 기준으로 상위 종목들 좀 잡아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상당히 많이 담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막대한 자금이 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황이 또 괜찮은 종목들이니만큼 제가 강조드린 이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은 꼭 집중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자료랑 그 다음에 기사,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혜택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더보기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야 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여기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만 명을 앞두고 있고요. 4만 명이 달성이 되면 또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한번 진행할 생각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할 생각이니까 꼭 입장하셔서 4만 명 이벤트 자료집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